네, 미국 정부가 북미 대화 촉구에 선을 그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외교적 해결을 재차 강조하며 긍정적 답변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최근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도록 한 이스라엘 정부가 인도발 델타 변이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이 시작됐다며 다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제였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미국의 대화 요구를 일축했는데 여기에 미국이 담담하게 반응했다고요? 네, 미국 정부는 북미 대화 기대를 일축한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에 외교에 대한 우리의 관점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부부장 담화와 관련한 미국 입장을 묻자 담화를 인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과 원칙 있는 협상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북한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계속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런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이 좀 더 직접적 소통으로 이어질지 두고 봐야 할 것이라면서 대북 정책은 적대가 아닌 해결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의 이러한 발언은 북한이 당장 호응하지 않더라도 외교적 접근의 여지를 열어두면서 대화 재개를 모색하는 한편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향해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으며 그 과정에서 진전을 볼 수 있는 실용적 조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 부부장은 어제 미국이 김정은 위원장이 밝힌 대미 메시지를 두고 흥미로운 신호라고 한 것과 관련해 잘못된 기대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국 신장 지역 관련 소식인데요. 이 신장 지역은 중국 정부의 인권 탄압 현장으로 지목받는 곳인데 인권단체들이 계속해서 유엔에 조사를 요구하고 있죠. 네, 중국 신장에는 위구르족을 비롯한 이슬람 민족, 소수민족 100만 명이 강제 수용돼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대표적인 인권 탄압 현장 중 한 곳입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인권 이사회 개막 연설에서 신장 지역 방문을 희망한다며 올해 안에 방문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혀 다시금 이 지역 인권 문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바첼레트 인권 최고대표의 신장 지역 발언은 잘못된 것으로 중국 내정을 간섭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미국과 영국, 독일을 포함한 40여 개국이 나섰습니다. 이들 국가는 유엔 최고대표의 신장 지역 방문을 중국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신장 지역에서 자행되는 고문과 강제 불임, 성폭력을 언급하면서 아울러 국가보안법 시행에 따른 홍콩 지역에서의 기본적인 자유의 퇴보, 티베트 인권 악화에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은 캐나다가 주도했으며 참여국을 대표해 발표했습니다. 예, 이번에는 코로나19 소식입니다. 미국은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까지 미국 성인의 70%에게 최소한 한 번의 백신을 접종하겠다. 이런 목표가 있었는데 7월 4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요. 7월 4일까지 독립기념일까지 미국 성인에게 최소한 한 번 70%의 백신을 마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가 몇 주 더 걸릴 것 같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7월 4일까지 미국인 1억 6천만 명에게 2차 백신까지 접종시키겠다는 또 다른 목표 역시 7월 중순은 돼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19 조정관은 다만 현재까지 30세 이상 미국인 70%가 최소한 한 번 백신을 맞았고 27세 이상의 경우 독립기념일까지 70%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18세에서 26세 성인이 접종하도록 설득하는 게 더 큰 과제라고 분석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도 젊은 층의 접종률이 중장년층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성인의 65%가 최소 한 번 접종했고 1억 5천만 명 이상이 접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자이언츠 조정관은 공화당이 강세인 주를 중심으로 백신 접종률이 뒤처지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백악관은 미국의 인도발 변이인 델타 변이가 퍼지자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비롯한 고위 관계자들이 전국을 누비며 백신 접종 장려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더 쉽게 전파되고 더 치명적인 델타 변이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건 백신 접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코로나19 감염과 입원 환자가 90% 이상 줄었다며 이런 진전을 기념하고자 독립기념일에 야외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잘 이루어진 국가가 이스라엘인데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이제 규제를 완전히 풀었는데 또 이제 다시 마스크를 써달라 이렇게 권고했다고요? 네, 이스라엘 정부는 델타 변이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이 시작됐다며 실내에서 마스크를 써달라고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나프탈리 베네트 총리는 최근 상황을 새로운 확산으로 보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과 함께 미성년자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전체 인구의 55%가 접종을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 지난 1월에 하루 10,000명이 넘던 하루 신규 확진자가 최근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습니다. 감염병 통제와 함께 이스라엘은 지난 2월부터 단계적으로 봉쇄를 완화했고 지난 4월에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지난 15일부터는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백신을 맞지 않은 16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가 생활하는 학교 등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백신을 맞은 교직원 다수가 감염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 정부는 12세에서 15세의 백신 접종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한편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일부 학교에 다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네, 이스라엘도 보니까 이제 현재 영국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제 우려하는 것 같은데 영국은 접종률이 높은 게 무색할 만큼 지금 델타 변이가 급속히 확산해서 감염 상황이 안 좋아졌죠. 네, 영국에서는 지금까지 성인 인구의 82%가 1차 접종을 마쳤고 성인 인구의 60%가 2차까지 모두 맞았습니다. 하지만 인도발 델타 변이가 퍼지면서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20일 영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가 11,000명으로 지난 2월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는데도 영국 정부는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준결승과 결승전의 관중을 6만 명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수용 가능 인원의 75%에 해당합니다. 경기를 보려면 코로나19 음성 결과나 백신을 맞은 후 14일이 지났다는 증빙을 제시하도록 했지만 여전히 집단 감염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열린 코널에서 최근 확진 사례가 크게 늘어나는 또 배경을 두고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코널 카운슬은 G7 때문에 코로나19가 퍼졌다는 주장은 음모론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코널 카운슬은 5월 봉쇄 완화 후 방문객이 늘어나 확진자가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델타 변이가 확산하는데도 영국 고위 당국자들은 방역 정책을 두고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맷 행콕 보건장관은 백신 접종자 격리 면제와 같은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반면 보리스 존슨 총리는 올해 해외 여행을 가려면 번거로운 일을 겪을 수 있다고 말해 규제 강화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악화를 막으려면 방역의 고삐를 조여야 하는데 일부에서 불만이 치솟는 것을 달래려다 하다 보니 이처럼 정부 안에서 상반된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국제 소식 알아봤습니다. 글로벌 브리핑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